자, 그러면 이번 지금 4주 과정이잖아요. 먼저 저희가 지금 스타트를 이번 4주 과정으로 이루어져요. 이번 4주 과정은 자, 오늘 개강을 해서 오늘 4주 과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첫 번째 자, 기초 영어 과정 갈 거예요. 기초 영어. 그 다음에 이제 저가전 종합 저가전 종합위원 방식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얘는 상품 이름이에요. 자, 얘를 가지고 우리가 4주를 이번에 이끌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차피 여러분은 지금 보험이야. 우리가 보험이에요. 보험.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보험이야. 보험. 이 보험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각종 자동차, 화재 이런 보험 많이 가입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건 뭐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나한테 잠재되는 위험을 그 위험을 뭐예요? 누구한테? 이 보험한테 전가시키는 거잖아요.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나는 보험으로부터 보상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즉 위험을 전가시키는 하나의 행위예요. 그러면 지금 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험이. 첫 번째가 농작물 재해 보험이에요. 얘는 보험이에요, 보험. 자, 우리가 뭐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하듯이 농작물 재해 보험이에요. 그리고 보험이 하나가 두 개가 있는데 가축 재해 보험. 그래서 보험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말 그대로 뭐예요? 가축이 보험에 가입하는 거죠. 그리고 농작물이 보험에 가입하는 거죠. 그럼 왜 보험에 가입을 해? 그것은 뭐예요? 결론은 이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체가 결론은 누가 보험에 가입하냐면 농가가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죠. 자, 농가가 결론은 계약자예요. 그럼 계약자는 누구한테? 보험회사한테 보험을 가입을 하겠죠. 보험회사한테. 그러겠잖아요. 보험회사한테. 그러면 이 보험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보험회사가. 그럼 보험회사가 있는데 이 농작물 재해보험의 지금 현재 보험회사는 NH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예요. 뭐 삼성화재, 현대화재, 동부화재, LIG 이런 각종 우리 민영보험사가 있는데 그런 보험사들은 이 농작물 재해보험을 취급하지 않아요. 지금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 취급하는 것은 딱 한 개야. NH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 여기에서만 농작물 재해보험을 취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축 재해보험도 마찬가지죠. 자,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을 하죠. 그럼 가축 재해보험도 보험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축 재해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는 NH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민영보험사가 있어요. 이 가축 재해보험은. 민영이. 뭐 LIG라든가 뭐 현대화재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분들은 이런 민영보험사보다는 누구하고 더 친하게 되냐면 NH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하고 더 친하죠.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는 우리 농가분들은 어디에? 다 여기 NH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 즉 이 보험회사한테 지금 보험을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어쨌든 이 농작물이든 가축이든 농가는 어디에? 이 NH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을 다 가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사고가 나게 되면은 이제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다는 건 뭐냐면 가축이 폐사했다. 또는 뭐예요? 사과가 다 떨어졌다. 낙과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평가를 해줘야 되겠죠. 지금 피해가 얼마 났어? 피해가. 지금 평가를 해줘야 돼. 지금 피해 몇 프로 났어? 그럼 이 평가해줘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손해평가인이라는 이 사람들이 가서 현장에 가서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평가를 하는데 이 손해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세 사람이 누구냐면 손해평가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사정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평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각각의 이 손해평가인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손해평가사에. 그럼 이 손해평가사는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10회에 이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손해평가사 제도는 언제부터 생겼냐면 2014년부터 생겼어요. 그 전에는 이 손해평가사가 없었어요. 그럼 2014년도에 법이 생겨서 제1회 손해평가사 시험이 2015년도에 우리가 1회 손해평가사 시험을 본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10회 온 겁니다. 그러면 이 농작물 재해보험은 언제부터 생겼냐면 이 보험이 생긴 연역이 있잖아요. 이 농작물 재해보험은 2001년부터 생겼어요. 농작물 재해보험. 그리고 가축 재해보험은 언제부터 생겼냐면 1997년부터 생겼습니다.
굉장히 역사가 깊죠. 그러면 그 전에 이 손해평가사가 탄생하기 그 전에도 얘들은 어때요? 계속 손해평가는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농가부들이 보험을 계속 가입을 했으니까. 그럼 그때는 누가 평가를 했었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 평가를 한 거예요. 손해평가인하고 손해사정사. 그럼 이 손해평가인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NH농협손해보험 바로 이 보험회사가 이촉한 사람들이에요. 즉 농업 분야에 또는 가축 분야에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을 가서 뽑아서 이 사람들한테 평가를 해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평가를 한 거예요. 물론 자격증은 없어요. 다만 이 농업에 또는 가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너희들이 좀 가서 평가를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손해평가인이 전국에 지금 몇 명 정도 있냐면 약 8,000명 이상이 지금 현재 이촉이 되어 있어요. 8,000명 정도가.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활동을 하지는 않겠죠. 예를 들자면 그때는 젊으셨는데 지금 좀 나이를 많이 드셨다든가 아니면 또 활동에 문제가 생겨서 힘들어서 안 하신다든가 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지금 작년까지 있잖아요. 이 손해평가인으로 현장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총 몇 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냐면 약 5,500명이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자, 그 다음에 이 손해사정사가 있죠. 이 손해사정사는 종류가 3가지예요. 자, 여러분들 자동차 사고 나면 어때? 막아서 사정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자, 그분들. 그래서 이 사정사에는 자동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하재남에 있잖아요. 재물도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재물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병원 누워 계시면 또 이렇게 저기 우리 뭐잖아요. 신체. 이 사정사의 종류는 3가지예요. 3가지인데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우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평가를. 그래서 그러면 이 손해사정사들이 개인적으로 하진 않아요. 다들 이런 경우는 이제 회사. 즉 회사가 있어요. 법인. 즉 손해사정법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손해사정법인에서도 결론은 뭐 할 수 있다? 손해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자 누구는요. 이 보험회사는 이 사람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손해평가 좀 해주세요라고 이제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럼 의뢰를 하죠. 의뢰를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현장에 투입이 되죠. 그럼 투입을 해서 뭐 하는 거예요? 평가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평가를 해서 결론은 계약자한테 뭐가 나가는 겁니까? 피해가 있게 되면은 보험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처럼 이렇게 피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바로 피해액을 산정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셔서. 그러면 이 피해액을 산정하려면 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가서 눈으로 목축으로 가서 너 피해를 30%야. 너 피해를 40%야.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즉 결론은 뭐 하는 거예요? 즉 손해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법이. 그럼 이런 손해평가를 하는 방법은 결론 누가 만들 수밖에 없겠어요? 이 보험 상품을 가축 재보험을 농작물 재보험 만든 회사가 어차피 이 기준을 만들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즉 누가요? NH 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이 손해평가 방법에 대한 이 기준을 만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준서가 만들어졌고 있어요. 이 기준서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업무 방법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업무 방법서. 그럼 이런 업무 방법서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약관이 있잖아요. 약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업무 방법서와 이 약관을 합쳐 놓은 것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교재입니다. 이 교재. 자, 이 교재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론서라고 이론서. 그럼 이 이론서가 지금 여러분들이 뭐가 되고 있냐면 바로 수험서가 되고 있어요. 수험서. 이 교재를 결론 누가 만든 교재이냐면 재보험 사업자, NH농협 손해보험 주식회사가 만든 내용인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시험을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앞변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 이 교재의 편찬 과정을 봐보면 중간에가 결론 A는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 이론이 이제 추가로 좀 들어와 있는 겁니다. 보험이라는 게 뭐야? 보험 이론이 좀 여기 올라와 있는 거예요. 각종 연역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각종 상품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가 나온 탄생에 대한 배경, 이 교재의 업무 방법서 그리고 이론서예요. 근데 이제 이 이론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이론서가 완벽하면은 둘도 없겠죠. 굉장히 문제가 없겠죠. 완벽하면.
근데 이 이론서를 만들다 보니까 결론은 옛날에 있는 이 업무 방법서, 그 다음에 약관을 플러스 하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시험 보면서 저희가 중간에 교재가 많이 수정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아직도 수정이 안 된 문구들이 한두 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올해 아마 수정이 될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 교재가 나오게 된 그런 용어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각종 유관 기관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일단은 손해평가사 시험. 이 시험을 주관하는 주무부서 있을 거 아니에요. 주무부서는 농림부예요. 자, 농림부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 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무부서입니다. 여러분 시험 주무부서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시험을 총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축재해보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있어서 주무부서는 결론은 농림부예요. 근데 이 정부가 이 일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산재라든가 고용보험 또 건강보험 또 국민연금 다 어때요? 보건복지부이지만 다 어때요? 관리기관을 다 지정해 두고 있잖아요. 공단이라든가 연금공단이라든가 건강공단 다 관리기관들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가축재해보험이라든가 농작물재해보험도 관리기관을 다 지정해 놨어. 그럼 그 관리기관이 누구냐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에요. 자, 얘를 줄여서 우리는 뭐라고 지금부터 하게 되냐면 농금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농금원 하게 되면은 결론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바로 관리기관이에요. 즉 어떤 것도 가축재해보험도 농작물재해보험도 다 여기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손해평가사도 여기서 다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격관리도 나중에 합격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자격관리도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이 시험도 누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냐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시험 주관하고 있어요. 얘들 관리 여기다 관리를 맡겨놓은 거예요. 그럼 이때 이 또 농업정책보험금융원도 자기들이 다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 이 시험에 대해서 이 손해평가사 시험에 대해서 또다시 이탁을 준 겁니다. 그러면 그 이탁기관이 누구냐면 이탁기관이 바로 산업인력공단이에요. 이탁기관. 산업인력공단. 이 산업인력공단에다가 이 시험에 대해서 다 이탁을 맡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에서 이탁을 맡아서 이 시험을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에 출제 그러면 이 산업인력공단이 이제 뭐예요? 출제자를 선발하겠잖아요. 이 시험을. 당신이 이 시험을 좀 출제를 해라고 출제자, 즉 인력풀을 만들겠죠. 그럼 이 지금 현재 이 시험의 출제자는 누가 되고 있냐면 자요, 출제자는 일단은 교수님들이 들어갑니다. 이 대학교 교수님들이. 이 관련 저희들 같이 이런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출제에는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연관이 있다 보니까. 대학교 교수님 일단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또 누가 들어가냐면 방금 우리 사정사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정사. 그래서 사정사 중에서도 제일 그래도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재물손해사정사예요. 재물손해사정사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재물손해사정사를 가지고 이쪽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이 상품을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수천 명의 재물손해사정사가 있지만 이 업을 하지 않는 재물손해사정사도 출제에는 못 들어가요. 바로 어디에서 지금 현재 이 농작물 재해보험을 취급하는 손해사정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재물손해사정사들이 출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정확히 잘 아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누가 들어가고 있었냐면 NH농협손해보험의 주식회사 직원들이 이 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출제로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 NH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이 직원들은 몇 회까지 출제로 들어갔었냐면 7회까지 들어갔었어요. 7회까지. 7회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시험이 자꾸 오류 나오고 자꾸 소송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어때요? 스트레스 엄청 받겠잖아요. 자꾸 이렇게 대변하고 가서 또 이의제기에 대해서 답변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8회 때부터 자 이분들이 나 스트레스 받아서 나 이 시험 출제는 안 갈 거야 라고 해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이분들이 가장 이 농작물 재해보험과 가축 재해보험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출제에는 안 들어가요. 8회 때부터. 그럼 8회 때부터는 결국에는 8, 9 지금 우리가 봤잖아요. 8, 9는 자, 이분들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들이 인력풀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인력풀이 10명이 있다. 그럼 10명이 있게 되면은 이 중에서 아야 너 이번에 7회 때 네가 들어가라? 또는 이제 이 중에서 또 8회 때 들어가라. 이렇게 서로 번갈아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인력풀이 부족하면 또 추원도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이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이번에 출제인으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시험의 트렌드가 바뀌는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도 이 재물손해사정사님이 이 농작물 재보험을 여러 가지 품목을 취급했던 이렇게 사정사님이 들어가면은 시험의 난이도가 좀 올라가겠죠. 사례형으로 많이 들어오겠죠. 근데 이 농작물 재보험을 조금 더 취급하지 않은 분들은 어때요? 아무래도 좀 사례형보다는 기본서에 굉장히 충실한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분들에 따라서 출제의 어떤 난이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알아보시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러면 서로 나눕니다. 이 중에 출제위원 중에서 당신은 1과목, 당신은 2과목 이렇게 서로 나눠서 출제를 해요. 근데 이 대학교 교수님들은 아무래도 어때요? 이 농작물 재보험이나 가축 재보험의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시겠죠. 그럼 그분들은 주로 앞에 보험 이름, 그 다음에 이 기론서에서 5점짜리 이걸 이렇게 담당해서 출제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러겠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에 교재에서 첫 스타트 가보시면 이제 기본적인 용어가 나옵니다. 용어가 이 시험에 가장 여러분들이 그 합격 수기를 읽어보시면 다 첫째 마디가 그래요. 생소한 용어다. 난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다. 나는 벼를 보아본 적도 없다. 나는 소를 본 적도 없다. 나는 쌀나무를 본 적도 없다. 이렇게 표현들 하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용어가 생소해서 어렵다 그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꼭 시골에 살지 않고 수도권에 거주하신 분들도 다 합격하세요. 왜? 책만 열심히 하시면 되니까. 일단은 첫 번째가 자, 용어를 저희가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뭐 암보험이다, 자동차 보험이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화재보험이다. 이런 보험 이름이 있잖아요. 보험 이름, 상품 이름. 이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 얘도 하나의 그냥 상품 이름이에요. 즉 사과를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상품의 보험에 가입을 해? 했을 때 그 상품 이름이 저가전 종합위험 방식이라는 상품 이름인 겁니다. 즉 보험회사의 상품 이름인 거예요. 먼저 자 오늘부터는 자, 첫 번째 여러분이 교재에 가보시면 교재에서 자 6페이지 나와요. 6페이지. 6페이지 가보면 자 영어를 보게 됩니다. 자, 페이지 자 6페이지 보면은 자 영어가 나와요. 영어. 자, 영어 봐보시면, 참, 조금 여러분들이 나 공부 이렇게 어느 정도 기초가 좀 돼 있어. 하면은 어때? 좀 지루할 수 있어요. 지루하더라도 그냥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자,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6페이지에서 가보시면 첫 번째가 농업 재보험 관련 용어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방금 그랬잖아요. 농작물 재보험, 가축 재보험, 결론은 재해보험이야, 재해보험. 결론 뭐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재라는 것은 결론은 뭐예요? 농업재이지, 농업재.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자 농어업재. 그럼 이 농업재에는 재가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그럼 무슨 재하고 농업재하고 어업재가 합쳐진 게 우리는 농업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농작물 재보험이 있잖아요. 농작물 재보험. 우리는 지금 이제 여기에 농작물 재보험이야. 근데 여러분 1차 시험에 봤잖아요. 1차 시험에서. 1차 시험에서 재해보험의 종류는 총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1차 공부하신 분들. 재해보험의 종류는 총 4가지야. 누구냐면 자, 농작물 재보험. 그 다음에 뭐예요? 임산물 재보험. 그 다음에 양식 수산물 재보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축 재보험. 이렇게 4개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실무로 온 겁니다. 그럼 실무로 오게 되면은 바로 이제 가축 재보험 공부할 거죠? 근데 이 양식 수산물은 지금 손해평가사의 영역이 아니에요. 양식수산물은. 여러분이 자격증을 땄다 해서 양식수산물 지금 전부 실수사 못해요. 손해평가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손해평가사 영역으로 넣어주라고 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바로 법을 개정을 해야 돼요. 왜? 손해평가사라는 것은 농작물 재보험과 가축 재보험만 평가하겠고 우리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 농업재보험법에. 그래서 양식수산물은 지금 현재 손해평가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농작물과 임산물은 우리가 1차 시험에서는 농작물 재보험, 임산물 재보험 이렇게 별도로 공부하셨는데 지금 여기 2차에서는 얘를 그냥 하나에 섞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임산물이라는 것은 떫은감이라든가 그다음 밤이라든가 대추, 호두 막 이런 애들이 임산물이잖아요. 산에서 자란 애들. 그래서 이 애를 갖다가 하나로 여기서 이제 취급하게 됩니다. 얘를 갖다가 하나로 그냥
농작물 재해보험 이렇게 취급해버려요. 임산물 재해보험 별도로 취급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농작물 재해보험과 우리는 뭘로? 가축 재해보험 이렇게 크게 분류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도 있다고 그러겠잖아요. 그럼 거기에 발생하는 재해를 갖다가 우리는 어업재해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 농작물 재해보험에 발생한 재해를 갖다가 농업재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농업재해 종류에는 자 대표적인 게 누가 있겠어요? 자연재해가 있겠죠. 자연재해. 태풍, 강풍, 호우 이런 것들. 자연재해. 그다음 화재도 발생할 수 있겠죠. 화재. 그 다음에 우리 뭐예요? 사과의 병이 또는 고추의 병이 올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걔를 갖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병충해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 우리 멧돼지, 고라니, 동물들이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걔를 갖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수해. 이런 애들이 다 우리는 농업재해에 해당되는 거예요. 농업재해. 자, 그 다음에 어업재해는 자, 어업재해, 바다. 우리 바다에 녹조현상도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뭐죠? 자연재해. 그리고 자, 양식수산물. 우리 있잖아요. 수산물, 시설 있잖아요. 시설. 이런 시설들이 화재로 인해서 사고 날 수 있겠죠. 그래서 화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양식이 뭐냐? 수산물들이 질병에 노출될 수 있겠죠. 수산 질병. 그런데 여러분들 멧돼지가 바다에 들어가서 전복한테 피해 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업재해는 뭐가 해당되지 않냐면 어업재해는 저수해는 해당되지 않아요. 이렇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농어업재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교재 가보시면 자 농작물, 임산물, 가축 그 다음에 우리가 시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우스 같은 거 또는 양식 이런 것들. 농업용 시설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조수해, 질병, 화재, 병충해. 그 다음에 양식, 수산물, 어업용 시설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화재, 질병. 즉 우리가 양식, 수산물에는 저수해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에 생각할 때 뭐예요? 아, 멧돼지가 바다에 들어가서 피해 줄 일은 없겠다. 그래서 저수해는 해당되지 않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농업재해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그 보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농업재보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자 거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재산 피해예요. 재산 피해. 우리는 지금 이제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농업재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지.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농가가 다쳤다. 그 농가의 뭐에 인명피해에 대해서 보상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 아니에요. 그럼 농가들이 자 농사를 짓다가 다쳤습니다. 그랬을 경우는 보험이 따로 있어요. 그 보험이 뭐냐면 농업인 안전보험이라고 별도 보험이 따로 있어요. 우리 농가분들이 가입하는 보험이 따로 있어. 농사 짓다가 다치게 되면. 근데 이 농업재보험에서는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아요. 얘는 말 그대로 무슨 피해에 대해서? 재산피해에 대해서만 보상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입금액이다, 가액이다. 자, 이런 내용, 그 다음에 보험금이다. 이런 내용 수도 없이 이제 우리는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자, 우리 무슨 보험 하나 가입해 볼까요? 무슨 보험? 무슨 보험 하나 가입해 볼까? 지금 한참 하고 있는 좌표. 이제 드디어 우리 손해평가사의 꽃입니다. 자,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꽃이 있어요, 꽃. 자, 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손해평가의 꽃이라고 표현해. 그 꽃이 뭐냐면 바로 사과, 배, 단감, 떫은감에 달려있는 개수를 셉니다. 가지 현장에 가셔서. 자, 그 조사를 갖다가 우리가 무슨 조사라고 표현하냐면 저가 후 차가수 조사라고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벼예요, 벼. 벼 손해평가. 자, 이 벼, 왜냐면 기간이 일단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손해평가 기간이. 특히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재해가 심하잖아요. 올해 재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특히 막 과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과수 가격 장난 아니잖아요. 안 열렸어요, 안 열렸어. 자연재해로. 왜 비싸냐면 결론은 없어. 사과가 없어. 배가 없어. 감이 없어요. 복숭아가 없어. 그만큼 열리지 않은 거예요, 열리지 않은 거예요. 재해로 인해서. 정말로 사과는 심각합니다. 없어요, 과수원에. 사과가 없어. 그래서 비싼 거예요. 네. 그렇게 심각했어. 올해는 재해가 엄청 심각했어요. 비가 또 너무 많이 왔어요. 다 떨어져 버렸어요. 저도 요즘에 좀 시간이 있어서 엊그저께 금요일 날 금요일? 제가 맞나? 제가 금요일에 어디를 갔냐면 이쪽에 무주 간 거야, 무주. 무주 스키장 있죠. 무주 리조트. 무주에 가면 여러분 뭐 스키 타러 놀러 가는 곳이로만 생각할 수 있잖아. 저 이쪽에 평가로 갔어요.
네, 무주 쪽에. 이거 시간 좀 걸립니다. 근데 여기를 뭐하러 갔냐면 지금 한참 조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무게조사하고 있어. 가죽. 무게조사하고 있어요. 누구누구? 포도, 복숭아. 이쪽에 좀 남도 쪽에 좀 뜨거운 데는 여러분 어때요? 다 수확 끝냈죠. 근데 이쪽은 좀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포도가 한참 수확기야. 좀 늦어요, 여기가. 그래서 그쪽이 샤인하고 이제 캠벨 또는 모르포도 있죠, MBA. 자, 얘네들이 거기가 주 생산지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요즘에 한참 무게조사합니다. 근데 제가 그날 이 포도 복숭아 무게조사하고 그다음에 무슨 조사하기 했냐면 차카피 조사, 나카피 조사 동시에 다 한 거야. 근데 비가 그때 우리 여러분들 그때 금요일날 토요일날 막 목요일날 비 많이 왔잖아요. 이 비로 인해서 복숭아 낙가가 엄청 돼버렸어. 그렇게 그런 것들 다 이제 피해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가 손해평가에 그 꽃은 벼라고 생각을 해요. 벼예요, 벼. 벼같이 이제. 그럼 벼가 지금 이제 벌써 손해평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손해평가 시작을 했는데 벼는 이제 주로 손해평가 기간이 언제부터 한 9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 기간이 이제 손해평가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벼 조사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이라이트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자, 이 벼 보험은 어떻게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하냐면 자, 상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계약자가 홍길동이야. A야. A가 계약자라고 표현할게요. A가 벼 농사를 짓고 있어. 근데 이때 벼 농지가 5,000제곱미터의 벼 농지예요. 벼 농지가 5,000제곱미터의 벼 농지이고 자, 여기에다가 쌀을 신동지를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그래. 그럼 우리가 벼 여러분들 언제 심냐면 4월달, 5월달 우리가 벼를 심어요. 그럼 벼를 우리가 옮겨 심는 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이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씨앗을 직접 뿌리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직파라고 표현해. 근데 이 시기가 4월에서 5월입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때요? 보험을 가입을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할 때는 첫 번째 뭐가 나와야 되냐면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만 보험 계약이 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 보험료를 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보험 계약이 체결이 되니까. 그러면 결론은 이 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이 농지에 대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보험 가입 금액을 알아야지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보험 가입 금액 얼마 가입할 거야? 이거죠. 그러면 이 보험 가입 금액을 우리는 산정을 하려면 이 농지에서 야, 이 정도 농지면 얼마 정도 수확이 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보험 가입 당시에 뭘 하게 되냐면 예상을 하는 거야. 이 정도 농지에서 올해 2023년도에 얼마 정도 벼가 수확이 될 거야라고 예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상을 했는데 이게 얼마? 이 정도 농지에서는 10,000kg 정도 수확이 될 거야라고 우리 뭐 했다고요? 예상한 거야. 그러면 이 10,000kg 용어를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뭐라고 표현하냐면 평년 수확량이라는 용어를 지금부터 쓰게 됩니다. 얘는 예상 수확량, 확정 수확량이 아니에요. 지금 보험 가입 당시니까. 올해 이 정도 수확이 될 거야 라고 예상한 이 10,000kg를 갖다 우리는 평년 수확량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10,000kg를 우리는 뭐라 하는 거예요? 이 농지에서 이 농지의 가치죠. 이 농지의 가치. 이 농지의 가치야, 가치. 여기가 이 농지는 10,000kg 정도 수확이 되는 농지인 거예요. 농지. 그러면 이 10,000kg가 1kg에 우리가 벼가 1kg인 벼가 2,000원이야. 예를 들자면 얘가 갖다가 우리가 가격이라고 표현해요. 농지의 벼의 1kg 가입 가격. 그럼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2천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2천만 원 결론은 이 농지의 가치예요. 2천만 원이 생산되는 농지인 거야. 그럼 이 2천만 원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험 가액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농지의 가치. 그럼 이 2천만 원을 다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보험료가 비싸니까 나는 1,000만 원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보험 가입 금액은 뭐 한도 내에서 우리는 결정을 하게 되냐면 보험 가입 한도 내에서 가입 금액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제가 농지를 비교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는데 가장 쉽게 설명한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자 지금 이제 주택 한 채 가지고 있어. 이 주택을 뭘로 나 지금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그래. 화재보험. 그럼 화재보험 가입하려고 할 때 자, 이 주택에 내가 누구냐면 자, 소유주야. 그럼 나는 이 주택에 대해서 무슨 이익을 가지고 있냐면 소유 이익을 가지고 있죠. 그럼 자, 이 주택을 갖다가 돈으로 환산을 시켜봤어요? 너 이거 얼마짜리야?
돈으로 환산을 시켰더니 얘가 얼마가 나왔냐면 바로 3억이 나왔어. 바로 이 3억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보험가액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야. 지금부터. 가치야, 가치. 이 가치. 즉 이 주택을 이 피보험이익, 다시 말해 이 소유이익,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물에 대한 소유이익을 결론은 뭘로? 돈으로 환산시켰어.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보험가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야, 나 3억 다 가입하려고 하니까 그래, 나 3억 다 보험에 가입할 거야. 또는 어떤 사람은 야, 나 이거 보험료 비싸니까 얼마만, 나 2억만 보험 가입할래. 결론은 뭐예요? 3억 범위 내에서 내가 가입 금액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보험 가입 금액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결론은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우리가 초과보험 형성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이제 초과보험을 인정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것은 가액 범위 내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입 금액, 가액, 그리고 자,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이 결정되었죠? 그럼 이 가입 금액으로 가지고 우리는 뭘 산정하게 되냐면 보험료를 산정하는 겁니다. 자, 이거예요. 그래서 가보시면 자, 먼저 보험 가액에 대한 정의를 한번 봐볼게요. 즉 재산보험에 있어서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이라고 했어. 여기서 피보험 이익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어떤 걸 의미하냐면 바로 이 소유 이익을 갖다 우리는 피보험 이익이라고 해요. 피보험 이익이라는 것. 자, 여러분 이거예요. 방금 제가 주택을 예시로 들었는데 봐보세요. 제가 얘가 상가라고 한번 해볼게요. 상가 건물이야. 그럼 이 상가 건물인데 이 소유주가 누구냐면 자, A야. 이 상가에서 자, A가 이 건물에 대한 소유주야. 근데 이 1층이 자, 식당입니다. 근데 이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은 B야. 근데 이 식당 B는 누구냐면 바로 임차인이야, 임차인. 자, B가 A로부터 이 식당을 임차해서 지금 현재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때 A는 이 건물에 대해서 무슨 이익을 가지고 있냐면 소유 이익을 가지고 있죠. B는 이 건물에 대해서 무슨 이익을 가지고 있냐면 이 건물을 뭐 할 수 있는 이익을 가지고 있냐면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이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두 사람 다 무슨 보험을 가입할 수 있냐면 둘 다 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 이 건물에 대해서. A는 자기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죠. 그리고 누구는 B는 본인의 가실로 인해서 이 식당에 불이 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 B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때 이 사람은 A는 무슨 이익으로? 소유이익, 총 3억이라는 소유이익으로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사용이익, 이 1층에 대한 1억에 대해서 뭘로?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걸 각각의 이 소유이익, 이 사용이익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지금부터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보험이익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피보험이익은 이 건물에 대해서 어때요? 경제적인 이해관계. 서로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A는 소유이익에 대해서, B는 사용이익에 대해서 이걸 갖다 우리가 피보험이익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길 가는 자 C가 있어. C. 길 옆에 아무리 이 건물하고 관계가 없어. 그럼 이 C는 어때? 이 건물하고 하등에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그럼 C가 갑자기 나 이 건물에다가 한 50억 보험 걸어주세요. 이렇게 되면 보험에 가입시켜주지 않죠. 왜? C는 이 건물에 대해서 무슨 이익이 없기 때문에 결론은 피보험 이익이 없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은 이 목적물에 대해서 피보험 이익이 있을 때 보험을 가입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피보험 이익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갖다 우리가 피보험 이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자, 재산보험에 있어서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돈으로 환산한 금액을 갖다 지금부터 용어를 뭐라고 표현한다? 보험 가액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봐보시면 자, 보험 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이죠. 그래서 방금 제가 이 상가 건물이 3억이야. 근데 얘가 화재보험 가입했는데 화재로 인해서 전손이 발생했어. 근데 얘가 손해가 갑자기 3억짜리가 5억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겠잖아요. 이게 최대로 얘가 소실이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은 결론은 보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거죠. 손해액은 결론은 뭐예요? 보험 가액을 절대로 초과할 수 없는 거예요. 3억짜리인데 갑자기 10억이 될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3억짜리인데 손해액이. 최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입니다. 보험 가액은. 가로치고 가보시면 재보험 사업자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 가액을 초과할 수 없죠.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 가보십니다.
보험 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뭐예요? 보상할 수 있는 한도 얘기야. 방금 제가 방금 주택을 가입을 했는데 원래 방금 뭐라 했어요? 3억짜리였어. 근데 나는 보험 가입을 2억밖에 안 했어. 근데 얘가 불이 탔어. 손실된 거야. 전손이 됐어. 그럼 보험회사에서는 나는 보험 가입을 2억밖에 안 해놨는데 3억 줄 보험회사는 없잖아요. 그래서 방금 뭐의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회사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야. 보상. 사고가 났을 때. 보험 가입 금액. 왜? 본인이 나는 2억만 보상을 받겠다고 가입을 해놓은 거예요. 2억.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보험 가액은 있잖아요. 어느 시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겠지. 방금처럼 봐보세요. 자, 얘가 주택이야. 근데 내가 내가 보험 가입할 때는 맨 처음에 가입할 때는 얘를 갖다가 뭐예요? 내가 소유욕을 가지고 있는데 가입할 때는 얘 가치를 물어보니까 얘가 뭐였냐면 보험 가액이 얼마짜리였냐면 3억이었어. 근데 이 부동산이라는 가격이 막 변동하죠. 자, 그럼 얘가 1월 1일에 내가 보험에 가입했어요. 그 당시에 평가했던 보험 가액은 즉 가입 당시에 보험 가액은 3억이었어.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사고가 났어. 언제? 10월 20일 날 화재 사고가 났어. 그럼 그때도 우리는 뭘 또 산정하게 되냐면 사고 발생했을 때의 보험 가액을 또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 가액은 수시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가격이 올라볼 수 있죠. 집값이. 그럼 집값이 만약 5억이 돼버렸어. 그럼 이때는 5억이야. 근데 또 반대로 뭐예요? 보험 가액이 엄청 같이 집이 떨어져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집값이 갑자기 2억밖에 안 됐어. 그래서 이 보험 가액이라는 것은 가입 당시의 가액도 있을 수 있고 또 사고 당시의 가액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축도 마찬가지야. 자, 여러분이 내가 소를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소를 보험에 가입했는데 1월 1일에 내가 보험에 가입을 했어. 근데 이 소가 가입했을 때는 얼마짜리였냐면 300만 원짜리 소였어. 근데 얘가 언제? 7월 20일 날 죽었어. 폐사했어. 그럼 이때는 소값이 갑자기 확 올라가가지고 얘가 500만 원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소값이 확 떨어져가지고 얘가 200만 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보험 가액이라는 것은 변하는 거예요. 항상 고정된 값이 아니에요. 즉 가입 당시에 가격이 있을 것이고 사고 당시에 가액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보험 가액이라는 것은 그 기준이에요. 보험 가액이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기간은 우리가 여러분 암보험이나 이런 것도 막 20년, 30년 가입하잖아요. 근데 농작물 재보험은 보험 우리가 농작물 작물 상태에서 달라져요. 그럼 벼는 4월 달에 가입해가지고 언제 끝나버려요? 우리가 가을에 끝나버리죠. 그럼 11월 30일에 끝나버려요. 1년이 안 되는 보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작물 재보험. 근데 이제 가축 제어보험이라든가 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1년씩 가입을 하죠. 근데 장기보험은 없어요. 이 농작물 재보험이나 가축 재보험. 그래서 보험 기간이라는 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금 가보시면 보험 가입자에게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 가입자와 재보험 사업자의 약정에 따라서 재보험 사업자가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자, 보험금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계약자한테 주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재보험 사업자가 가입자한테 지급하는 돈을 갖다가 보험금이라고 표현합니다.